새 여자들의 알수록 친근한 예술수다. 띵작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띵작의 비밀 진행을 맡은 꾸미입니다. 노란 은행잎이 거리를 가득 메운 깊은 가을, 띵작의 비밀 시즌1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4기로 모인 저희 새 여자들이 띵작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개방송을 마쳤고요. 그 파일럿 방송은 4기 공개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 파일럿 방송을 기획하면서 정규 시즌으로 함께 하자 얘기가 되었었는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즌1 첫 방송을 오늘 녹음하게 된 것이죠. 그럼 새 여자 인사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너키님. 전 두 번째 여자 너키입니다. 네, 저는 세 번째 여자 메리골드입니다. 네, 첫 번째 여자분도 다시 소개해주세요. 네, 첫 번째 여자 진행을 맡은 꾸미입니다. 말씀들 안 하셨는데 너키님이 저희 작가 및 연출 네네. 네. 그리고 메리골드님 패널로 오늘 이 자리 나오셨고요. 계속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녹음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냥 만나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맞아요. 사실 저희 근황 토크 먼저 하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메리골드님. 네, 저는 그냥 별일 없이 일하면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네, 너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한 3년 만에 우여곡절만, 이렇게 혀가 꼬이네요. 3년 만에 우여곡절 속에서 저도 첫 전시를 했었고요. 축하. 제가 전시를 못 다녀와서 제가 박수치기가 너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단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못 오셨고요. 그래도 이제 첫 전시를 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면 모든 전시가 기본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려면 3번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어디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서울문화재단 통해서 우연히 좋게 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것 저도 이제 유튜버나 뭐 도슨트 이런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도슨트 교육까지 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계속 더 질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근황도 좀 물어봐 주실래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꾸미님? 저희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중에 스마트폰 영상 크리에이터 교육도 있고요. 팟캐스트 녹음 편집 교육도 심화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장비들도 생소하고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될지도 헷갈려서 알아나가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본의 아니게 바빴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전문 방송인이 되시겠어요. 되고 싶어요. 저희가 녹음한 것도 사실 저희가 편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조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손대지 않고 언니가 다 하시는 걸로. 진짜요? 왠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파일럿 방송에서 다루었던 수다 주제는 왜 그들은 벗어야만 했을까였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네. 저희가 워낙 오래전에 수다를 나눠서 그러면서 해부학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수다 주제는 제목이 변기도 예술이라고입니다. 네. 우리 너키 작가님 정해주셨죠? 네. 그럼 왜 그 주제를 정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사실 저희가 변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변기 얘기 먼저 재밌게 조금 해볼까요? 변기 하면 떠오르시는 거. 먼저 하세요, 메리. 네, 저는 사실 그냥 별 생각이 없고, 그냥 떠오른다고 하면 요강? 요강. 네. 맞아요. 우리 전통 변기죠? 맞아요. 저도 화장실이 먼저 떠올라요. 화장실에 그 비데, 따뜻한 비데 먼저 생각나고, 집 외에 있는 비데는 쓰지 않는 걸로. 중요하죠. 네네. 제가 변기를 여쭤봤는데 화장실 얘기를 하시는군요. 왜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변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임에도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변기의 역사니 뭐 유래니 이런 학구적인 얘기할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변기는 왜 맨날 흰색일까? 변기의 재질은 뭘까?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변기, 메리골드님, 흰색 말고 다른 거 보신 거 있으세요? 특별하게 없고, 언니가 저희 단톡방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언니는 네, 저 꾸미입니다. 네, 꾸미님입니다. 그래서 꾸미님께서 단톡방에 올려주셨던 그 루이비통 가죽으로 뒤덮인 변기 사진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뻤죠? 네네, 예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비싼 가죽을 변기를 덮는다는 게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그 변기 그렇더라고요. 진짜 비싼 변기예요. 제가 그렇겠죠. 여기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디자인 밴드가 하나 있는데 그중에 다양한 변기 이러면서 나온 변기를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거기 슈퍼맨 히어로 변기도 있었고요. 루이비통 변기도 있었고요. 변기 재질이 좀 다양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키님은? 저는 지금 얘기하다 보면 되게 뜬금없이 생각난 건데, 저는 화장실이 먼저 생각난다 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변기가 무서워가지고, 급한 볼일은 봐요. 근데 물을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파란 휴지, 빨간 휴지. 그래서 그 캠페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변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물은 내려줘야 된다. 이런 캠페인도 그것도 초등학생이 그 생각을 해서 했었던 걸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변기가 무서워가지고 왜 손 붙잡고 왜 친구랑 같이 그 좁은 데를 같이 들어가서 볼일 보고 학교 변기.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두 분은 파란 휴지, 빨간 휴지 이거 모르세요? 그거 알아요. 아직 저까지는 아는 것 같네요. 그렇구나. 메리골드님 모르나 네, 본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볼일 보고 나면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화장실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사실 수세식 변기 나오면서 우리 그런 얘기할 일은 별로 좀 없어졌죠. 그럼 여기서 퀴즈. 변기에도 사실 역사들이 조금 있어요. 서양에도 변기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과 같은 수세식 변기의 역사가 얼마 전에 유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어느 시대 때부터 혹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전 잘 모르겠네요. 어느 시대부터인가요? 네, 메리골드님 어느 시대부터? 신라 시대? 오, 딩동댕동. 얼마 전에 유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 신라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도요, 현대 화장실과 굉장히 비슷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재질은 화강암으로 만들었고요. 그 화강암을 깎아 만든 발받침, 화장실 건물, 석조 변기, 이런 게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오물로 흘려버리는 배수시설 등까지도 다 있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그 화장실 또는 변기의 문화도 오히려 요즘 우리보다는 조금 더 좋았던, 물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썼던 화장실이긴 하겠지만 이미 있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저 처음 들었네요. 너키님, 지난번에 변기 얘기 하나 재밌는 거 저한테 해주신 거 있는데. 재밌다기보단 좀 더러운 건데요. 루이 14세가 단 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밤새, 이렇게 작을 때도 초콜릿, 젤리, 이런, 그런, 단 거를 물고 살아가지고, 설사병이 걸려있다 그래요. 만성 설사병. 그래서, 의자가 아니라 변기에 항상 앉아 있었다는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함께 했단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양변기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설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간 그런 상태입니다. 네, 되게 더럽게 왕이지만 더럽게 지냈구나. 요런 정도? 루이 14세는 참 여기저기 많이 끼네요. 네, 그분이 또 하이힐도 만드시고. 맞아요. 네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변기로 되게 재미난 얘기를 많이 좀 나눠봤는데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의 주제가 변기도 예술일까이잖아요. 네. 이 변기를 수다의 주제로 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그 변기 사진이 떡하니 이제 작가 이름과 이제 작품명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인상 깊게 남고,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이분은 이제 마르셀 듀샹의 이제 쌤이 그냥 쌤이 아니라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닌 그 옹달샘 할 때 샘이란 뜻을 가진 그 샘인데 혹시 두 분 보셨나요? 그 작품? 네, 본 적 있죠. 메리골드님. 네, 저도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책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확실히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중학교 교과서에도 듀샹의 변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교과서에 그런 작품들도 들어가 있는 거군요. 지금은 또 없을 수도 있죠. 저희도 조금 지나서 네, 제가 최근에 막 팟캐스트 하면서 아는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를 선으로 이게 교육 시스템이 아예 바뀐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에 없었던 내용을 걔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그런가 봐요. 다시 마르셀 듀샹의 변기 어떠셨는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메리골드님? 네, 그 듀샹의 샘이라는 그 작품이 그 진짜 그 당시 남성 소변 변기를 그냥 그대로 전시 공간에 갖다 놓은 거더라고요. 변기를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그 변기에 그 알뮤트라고 듀샹이 서명만 하고 그냥 간선제가 마르셀 듀샹인데 알무트라고요. 아, 그게 그냥 그 당시 전시가 $6만 주면은, 그러니까 내면 출품이 가능한 거였대요. 그리고 이제 그 듀샹이라는 본명을 쓰기 싫어서 그 변기를 제작하는 그 사람 이름을 가명으로 써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시가 됐나요, 계속? 아, 그게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듀샹이 사실은 그 전시회의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자기를 숨기고 이 대작을 알아봤는 사람이 있었으면 해서 그 그림들 작품 사이에 앞에 딱 하니 놨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죠.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러고 해서 그 변기가 듀샹이 직접 도자기로 만든 변기인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걸 예술 작품이라고 인식하고 그 대신 약간의 양변기 원래 있던 모형 그대로 두지 않았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자기가 예술적으로 본 모양 그대로 이제 그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건 아니고. 그쵸. 사가지고 와서. 네. 그래서 그 모형이 약간 자궁의 모형을 땄다. 그래서 그런 셈이 흐르고 요런 걸 표현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기 힘들었고요. 그냥 저걸 왜 저기다 놨을까? 저도 옛날 사람이랑 똑같은 마인드로 처음에 좀 접했던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기성 제품을 사서 전시회에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예술이라고 받아들여진 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1917년에 그게 나왔었는데, 근데 1917년 그때가 인상주의가 되게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인상주의는 캠퍼스에다 그냥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변기를 갖다 놓은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로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맞아요. 1917년에 그랬단 말이죠. 네네. 굉장히 연도를 강조하시는. 오래됐잖아요. 1917년이면 벌써 100년 전이에요. 맞아요. 근데 만들어진 기성 제품을 전시해서 예술이라고 했다.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내쫓기기도 했지만 또 듀샹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다른 데에 전시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작품은 남아있지 않고 사진 몇 점으로 그때 당시 딱 지켜본 작가가 찍은 사진 몇 작품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그런 작품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듀샹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갖다 놓으면서 그것도 예술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여서, 그러니까 전쟁으로 막 너무 많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 감정으로는 약간 허무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기존의 틀을 좀 깨고 싶다? 네,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서, 이제 그전에 있던 전통이나 체제나 그런 것들을 다 반대,
하는 형식으로 이게 약간 다다이즘. 아, 이런- 다다이즘. 여기서 다다라는 네. 이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다이즘, 너키님 혹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건 자세히는 못 해드리겠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군요. 아니, 사실 처음에 저는 이 뒤샹이 변기밖에 사실 제일 유명한 게 뒤샹 하면은 변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변기밖에 안 떠올랐다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지? 사실 지금 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궁금했었고, 그랬더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메리골드님이 말한 전쟁 때문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전체 그 체계가 다 무너졌고 너무 싫다라는 느낌을 저 같아도 느꼈을 것 같아요. 전쟁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간접적으로 제가 뭐 영화 같은 것만 봐도 너무 그 인간의 끝과 끝을 보니까 왜 그런 상황에서도 도둑질해서 막 팔고 막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악질적인 걸 많이 보다니까 그 전에 체제가 필요한가라는 걸 느끼고 미술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듀샹도 그 전에는 입체파 같은 이제 피카소가 비슷한 시대 사람이거든요. 피카소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막 사람을 좀 인체적으로 쪼개서 그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자전거 바퀴도 들려오고 막 자전거 바퀴. 네. 아, 그것도 역시 만든 건 아니고. 네, 그쵸. 자기가 봤을 때 이쁘다 싶으면 그냥 그 착상이 예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그런 걸 들여오고 유리에다도 그림을 그리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한 거죠. 우리가 평소에 아는 예술보다는 원래 있는 그런 기성품이 이제 예술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요즘에 설치 미술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거는 또 달라요. 또 다른 거군요. 미술의 세계는 언제나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도슨트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렵고, 너무, 각자의 세계도 너무 다양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듀샹이 그런 걸 그렇게 꿰뚫고 먼저 나서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듀샹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듀샹, 저희가 계속 듀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음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신 분이 알아서 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발음이 저희의 느낌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불어를 못해서 듀샹 한국어로밖에 전달을 못하겠는데 혹시 메리골드님 그 듀샹의 작품 아까 자전거, 변기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다른 거 혹시 또 알고 계시는 거 없으세요? 자전거가 달린 바퀴 그것과 그리고 기억 LH 그거 그거. 저 알아요. 네. 영어 스펠링처럼 쓰여져 있는 네, 작품. 맞아요. 뭐죠, 너끼님? 저도 제목은 또 기억나지 않고요. 조금 여기서 찾아봅니다. 네, 모나리자 엽서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엽서를 팔고 있는데 그거 위에 이제 수염만 하고 그려놓고 이제 장난을 쳐놔요. 이제 그걸 또 예술이라고 하고 뭐 이제 스펠링 딱 그려놓고 이 사람의 엉덩이 섹시해 뭐 이런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해놓고 자기 작품이다 딱 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모나리자가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모나리자의 코스염, 남자 코스염.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기성품 엽서 위에 모나리자 그 인중에다가 괘씸하게 이제 수염을 그려놓죠. 그걸 작품이라고.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되게 선망하고 그랬던 사람이면은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괘씸하게 어서 네가 나타나서 내 스승의 작품에 저런 낙서를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듀샹 덕분에 그 모나리자를 캐릭터화해서 막 이렇게 낙서하고 막 이상하게 돼지로 만들고 이런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또 열일하잖아요. 얼른 찾아봤답니다. 그 모나리자의 수염 그려져 있는 그 작품 제목이. 네,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또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불어는 모르겠고요. 영어로 스펠링으로는 LHOOQ라고 쓰여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발음을 불어로 읽으면
뜻이 그녀는 엉덩이가 뜨겁다라고 해석이 된대요. 그쵸. 세상에 모나리자 작품에 엉덩이 얘기, 성적인 얘기가 나오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마 다시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요. 네, 한참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듀샹 얘기를 듣다 보니 결국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틀을 하나 만들고 틀을 만든다는 게 좀 어폐가 있네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무언가들을 표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흐름상 전쟁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상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새로운 틀 또는 새로운 사상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아까 많은 요즘 것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요즘 것들 중에 그렇게 새로운 것들 만들어진 장르 내지는 예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고. 요즘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된 분인데 백남준 아저씨가 저는 인상이 아저씨. 깊어요. 네. 저는 다 좋아하고 이런 분들 아저씨, 언니, 오빠, 뭐 동생 이렇게 부릅니다. 친근하네요. 네, 저 윤시훈도 가장 좋아하는데 윤시훈도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네, 동구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백남준 아저씨는 사실 지금 얘기한 그 전쟁을 겪으신 분이고 그달 당시에는 금수저였죠. 그 일제강점기인데 혼자 유학 가서 막 예술 배우고 뭐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자기네 사상을 펼치신 분인데 그래도 되게 안타까웠던 건 그분 어디 가서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고 외국에 가서도 또 외국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아까 얘기한 다다이즘 비슷한 틀을 깨는 걸 많이 했어요. 특히 막 행위예술에서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엄청난 뮤직비디오 엄청 나왔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피아노를 엄청 부셔대요. 그 비싼 피아노를요? 아니, 근데 또 그 비싼 걸 아니라 이제 버릴 만한 피아노를 하겠죠. 이제 고장난 피아노를 막 부시는 그런 행위예술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멋있는 척하고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백남준 아저씨가 하셨던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텔레비전으로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뭐 작게 시작하시다가 이제 탑을 쌓아요. 3m 넘게. 근데 현대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가 돼서 이제 그 영상은 나오지 않지만 그분의 그 백남준 아저씨만이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아직도 그 세계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듀샹이 없었다면 백남준 아저씨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팝아트 팝아트. 그리고 미니멀리즘도 아마 듀샹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려운 영화인데 좀 풀어서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팝이 팝스토어 많이 아시잖아요. 그냥 잠깐 열렸다가 없어지는 가게. 네, 그런 것처럼 마트의 팝도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되게 일시적이고 좀 소묘적이고 좀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좀 익살스럽고 그런 좀 재미있는 요소들 이런 게 팝아트로서 이제 뭐 그 앤디 월의 마릴린 먼로 네 마릴린 먼로나 누구죠? 마오쩌둥. 앤디 월은 또 자기 얼굴 엄청 복사했잖아요. 자기가 연예인이라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막 대중 스타들을 이제 순수 작품 속으로, 아무튼 순수 작품 속으로 이제 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닐까? 그것도 듀샹의 영향이란 얘기신 거죠? 그리고 미니멀리즘은 템플라빈이 대표적인 작가인데 템플라빈이 형광등으로 작품을 한 사람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저 그거 이번에 배우면서 들었어요. 어떤 내용? 아니 그 형광등으로 만든 작품들을 봤어요. 근데 정말 심플한데 뭔가 이뻐요. 그쵸. 근데
그 의미를 들으면 저런 의미가 저거에 들어가나? 이런 아까 그 변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변기. 그쵸. 변기 열일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더 좀 쇼킹한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 틀을 깼다. 그 피에로 만조니라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똥. 네, 똥. 그 예술가의 똥을 90개의 캔에 담아서 그 당시 같은 무게의 금값으로 환산해서 그 캔을 팔았다고 하네요. 어느 분이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캔이 지금은 더 비싸다고 하니 예술가의 똥은 좀 뭔가 다를까요? 예술 작품인가요, 그것도? 아니, 저는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변태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같은 나름 예술가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나마 이제 똥 하면은 좋아할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이 좋아할 것 아이들 같아요. 좋아하죠. 예, 똥 캐릭터 굉장히 인기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뭐 딸기 옆에 있는 애들도 머리에 항상 똥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니고서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절대 오픈하지 않잖아요. 똥캔은 똥캔 절대 오픈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건 또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만드는데 본인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소유하지 않고 자기도 더럽다는 거 아는가 봐요. 그런가요? 그래도 듀샹의 변기가 듀샹이 그게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냥 똥도 그렇게 캔으로 담아버렸어? 그냥 그 작가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작가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작가의 생각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작가가 연출을 했거나 작가의 무언가를 담았다면 우리 그걸 예술이라고 보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겠죠. 네. 네, 저는 그 좀 똥에 대한 반감이 네, 크신데요. 수긍하기 힘들겠네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어떤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듀샹의 영향력만큼은 정말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대중예술 또는 주변의 다른 무언가에도 이렇게 어느 한 장르에 아니면 전체 사회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 얘기하고 싶으신 분? 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팝 아티스트로 보면 마이클 잭슨이나 이제 마돈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분은 그런 그런 세계에서 레전드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전에 없는 이력을 계속 써내서 한 사전을 몇 권씩 써내려갈 정도로 연구를 많이 사람들이 했었고 또 기록을 많이 남겼고 그랬었고 한국으로 좀 따지자면 서태지와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예를 들 수 있지 방탄소년단 얘기 안 할 수 네. 없죠. 저 요즘 방탄소년단에 빠졌습니다. 그중 누구 좋아하시는지 그렇게까지. 이러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진이라는 동생 아이인데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요즘 아이돌들을 좀 보면서 서태지가 왜 문화 대통령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기, 그다음에 듀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요즘은 예술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귀족이나 있는 자들, 기득권층의 어떤 하나의 부속품이었다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예술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좀 되어가서 각자 예술에 대한 정의 한번 내려보고 이 수다를 좀 끝마쳐 볼까 싶어요. 먼저 너키님이 생각하시는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술이란? 제가 제일 먼저요? 원래 마지막 아니었어요? 너키님 먼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예술이 그 하나가 생겼을 때의 파장을 생각하고 그걸 만들었을 때 책임감을 갖고 만들었을 때가 진짜 예술이 아닌가. 아니면 너무 요즘 아무리 듀샹의 영향력이라고 해도 아무거나 다 예술이라고 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좋은 것들을 또 퍼뜨리기도 하니까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리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마약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예술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어떤 좋은 개념을 가지고 그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술가가 아닌가, 예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넉기님은 예술가의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아,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요즘에 그 사랑을 했다 곡 아시죠? 네. 그 가요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랩까지 쫓아요. 나는 그래서 아이돌도 곡을 좀 너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가볍게 만들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거 덕분에 더 하게 됐어요. 네, 메리골드님. 메리골드님이 내리시는 예술이란? 저는 그냥 작품을 보고 각자 느끼는 그 감정, 생각들이 예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흔 전시를 보러 가면 뭐 돈스트 해설을 듣거나 아니면 음성 해설 듣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듣는 이유가 그 작품이 작가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려고 들으려고 하는 그게 큰 것 같은데, 근데 꼭 그것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술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을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각자 개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느낌들이 예술이지 않을까. 느낌이 곧 예술이다. 네. 근데 또 너무 난해한 거는 해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변기도 우리가 그 세밀한 뜻을 알았을까요? 이게 해설이 조금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네네네. 꼬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현재, 과거, 미래가 모두 예술이다. 곧 나도 예술이다. 피카소와 비슷한 발언을 하셨네요. 네. 네. 아니, 사실 오늘 그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잎들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 장면도 예술이고, 그 자리에 위에 서 있는 저도 예술이고,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CF 한번 찍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술이다. 네, 모든 것이 예술이다. 저희가 이렇게 마르셀 디생의 변기를 가지고 변기도 예술인가 하는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예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띵작의 비밀 시즌 1 첫 방송 끝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보이는 것이 잘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보이는 것을 함께 관찰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잘 보이지 않던 예술의 단면이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꾸미, 작가와 연출 넉키, 패널의 메리골드,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